여러분, 제가 아베노믹스가 뭐라고 했죠? 아베가 믹서기에 기업들 넣고 돌려버린다는 뜻이라고 했죠? 원래는 이 뜻이 아닌데 일본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가다 보니 제가 장난치느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믿으신 분들 헷갈리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란 간단히 말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정책을 뜻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름과 경제를 합쳐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베의 경제 정책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아베가 과연 일본 경제를 어떻게 믹서에 넣고 돌리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본과 동시에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의 경제 침체가 계속될 거라는 소식,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한국이 일본의 수출국 3위를 차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소식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노믹스는 무엇일까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세 가지 화살이라고 표현되는 정책으로, 첫 번째는 기동적 재정정책, 두 번째는 대담한 금융정책, 세 번째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을 가리킵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GDP의 60%를 차지하는 내수 경기의 부진입니다. 개인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 정책은 외국에서 파는 일본 상품 가격을 낮춤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동시에 일본에 들어오는 해외 상품의 수입 물가를 급등시켜 일본 서민들에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가계소득은 정체되며 소비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인구가 줄면서 1인당 부채 부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상황이 아베노믹스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임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줄기차게 역설해왔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서도 무역 장벽을 없애자느니 뭐라느니 주접도 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본인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위기를 맞은 아베노믹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경제 석학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은 옳지만 아베가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베가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 정책에 관심이 적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페페TV 지난 영상에서 경제와 정치를 섞지 말라고 아베에게 경고한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분 역시 노벨상 수상자답게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도 비슷합니다. 게이오 대 후카오 미스히로는 아베노믹스의 시행 시점이 늦어 경기 부양 정책이 타이밍을 놓쳤고 일본 정부 재정이 아베노믹스를 감당할 수 없기 소비세를 2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베는 다음 달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키카바라 에이스케 전 대장성 차관은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융 완화를 종료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 정책은 2-3년 안에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재무성 차관이 말했던 그 위기가 지금 아베에게 와버렸습니다. 그것도 3대 위기 복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 앵고, 두 번째 위기 미중 무역 싸움, 세 번째 위기 한국의 무역 규제 역풍. 14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실질 GDP 증가율 목표치를 0.7%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잡았던 목표치 0.8%를 지난달 30일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평균에 비하면 크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0.7%에 이어 올해도 0%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 된다는 분석입니다. 2년 연속 0%대에 그치면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축을 이루던 엔화 약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는 최근 달러당 105엔대를 위협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노믹스로 인해 가뜩이나 일본 경기도 안 좋은데 이 와중에 일본 소비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한 기업들 사이에서 가격을 오히려 인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월 1일 현재 8%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립니다. 소비세율 인상은 2014년 4월 이후 5년 반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을 가는 등 일본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도 일본에게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및 국민으로 평가를 받고 경제 제재를 당하는 이중 호구 국가의 국민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또한 기사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관광업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2003년 당시 유후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약 70%로 일본인의 2배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약 70%가 한국인이라는 관계자의 말과 함께 총 12개의 객실 중 지금까지는 절반이 한국분이었지만 7월 들어 그 비율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여 8월은 10% 이하가 되어버렸고 예약 취소가 잇따라 신규 예약도 거의 없다고 하는 지역 온천 여관 주인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감소로 돌아선 뒤로 이제는 5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하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정치적 문제로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아베 정권은 이런 관광업자들의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강경 외교를 고치려는 조짐은 전혀 없으며 마치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낙관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습은 큰 손해가 나고 있는데 일본군은 연전연승이라 거짓말을 흘려보낸 대본영의 발표와 겹치고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자신의 손자인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으로 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난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일 외국인 중 24%를 차지하는 한국인이 7월부터 급감하여 내년 방일 외국인 4천만 명이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가 절망적인데 아베 내각은 목표치 하향 조정도 하지 않고 마치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전국 각지의 관광지를 습격한 아베 외교 불황의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여 일본 국익을 해치는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기사는 이런 관광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조업과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전 경제산업성 관료인 코가 시게아키와의 인터뷰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가 시게아키는 2010년에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인해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지만 관련된 업체들이 대체 경로를 찾거나 히토류 사용이 적은 제품을 개발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춘 결과 장기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은 중국뿐이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를 보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단행했던 중국의 실패가 일본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 업체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데 아베 정권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 장관이 보복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트윗을 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들도 보복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삼성이나 LG 등의 세계 최첨단 기업들이 일본은 자유무역이라고 해놓고 정치적 문제를 무역에 관련시켰으니 그런 나라의 기업의 부품이나 재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베가 전 세계에다가 재팬 리스크를 발신해버린 꼴이라는 것이죠. 세계 최첨단 기업에게 독점적 협력 관계를 잃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도요타와 그 협력업체의 관계로 비유하면 이번 조치가 비상식적이란 것이 드러나는데 도요타의 하청 기업 중 부품 점유율이 단연 압도하는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그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요타와 함께 신규 제품 개발을 해나가는 가운데 기술력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기업인 삼성의 부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업체도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불화수소의 순도를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제품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얼마나 순도를 올릴 것인지 불순물의 성분은 얼마나 허용되는지 등 삼성의 신규 제품 개발에 맞춰 미묘한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되고 타국 기업과 결정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한 기술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허나 이제 앞으로 삼성이 신제품 개발을 할 때 일본 업체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 또는 해외에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갈아타겠다고 결정을 하면 일본 메이커들은 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의 진보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반도체는 삼성이 최고이고 OLED 디스플레이 또한 LG가 세계 제1이기에 일본 업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이나 재료를 만들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원청 업체가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데 아베도 세코 경제산업상도 경제산업상 관료들도 한국 기업이 이렇게 일본 업체들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본 업체들이 일본에서 만들면 한국에 수출할 수 없으니 베트남으로 가서 만들자고 해버리는 해외 공장 이전 사태가 유발될 수도 있고 이는 일본 내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지는 사태로 이어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현 상황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한데 용감하게 싸운다면 마지막에는 대승리를 거둔다는 식의 전쟁 만화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아베 외교의 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밀기기 업체 간부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한일 관계 악화로 수출이 급감하고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비명을 지른 기업 경영자도 있다고 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이런 일본 기업들의 실정을 아베와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전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베는 한국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보복적인 정책을 제안하면 기뻐하겠지만 일본 업체가 위험하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진언을 하는 것은 싫어할 것이기에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익보다는 아베가 무서워 강하게 나가면 한국이 사과할 것이다 라는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관료는 있어도 한국 최첨단 기업들이 일본 업체를 상대해주지 않게 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된다고 고언을 하는 관료는 없으며 친밀한 국회의원에게 본심을 이야기하는 기업 대표는 있어도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기업 대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대형 OLED TV 구매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팔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모두 한국의 LG산이고 한일 관계 악화가 더욱 확대되어 한국이 공급 정지를 해버리면 LG도 손실이 있겠지만 일본의 가전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이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단순한 손익계산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국 측에서는 100년 전에 시작된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 등이 문제되는
독립되기 이전에 보여왔던 자세부터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 주권을 잃었었던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국민의 존엄을 건 역사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외무성은 지금도 일본의 식민 통치는 불법이 아니었고 한일 병합은 합법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가해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만만치 않고 아베 정권보다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는데요. 한국은 일본의 흑자를 본 적이 없고 계속 적자였고, 예전에는 이 적자폭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고품질의 부품이나 재료를 구입하여 가공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일본에게 보는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으로 극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했는데, 그에 비해 일본은 말로는 자유무역이라 떠들면서 정치적 문제를 연관시켜 재팬 리스크를 세계에 알리고 말았으며, 해외에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강경 외교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동시에 일본의 국가 브랜드도 훼손되었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받게 되고 이것을 후회하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기사는 일본 디스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을 반일이라고 하는